요즘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 관련된 건데, 지금 이제 공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써놨는데, 뭐 성별, 나이, 외모, 출신, 그런 거 관계없이 능력 위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부터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NCS 확인 강사라고 하거든요. 확인 강사라고 해가지고 고용노동부 HRD 넷에 확인 강사로 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확인 강사로 과목 편성, 뭐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받고 그런 거를 했었어요. 직업 훈련 관련돼 가지고 NCS 확인 강사로 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공기업에서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NCS로 기반이 돼 있는 거예요. NCS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건데,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건데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텐데,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지지난 이제 정부 때 이거를 완성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직무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제 이론적인 거든 실무적인 거든 그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일은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학습 모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학습 모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공적 개발, 원조 사업 개발 전략 수립 뭐 이런 업무는 뭐 어떤 업무를 하는 거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이유는 뭐 여기서 뭐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이제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회사나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낭비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회사도 낭비인 거고 그 적성에 안 맞는 본인한테도 낭비인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이 일자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입사를 하는 그 당사자에게도 당연히 좋은 것이고, 들어가서 내가 알던 그 일이 니까 내가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데 다른 일을 하면은 적성이 안 맞는 거니까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미리 알고 이제 들어가자. 그러면은 뭐 채용하는 사람도 낭비가 없을 것이고, 맨날 이렇게 면접 보고 뭐 이런 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낭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체계화해가지고 직무에 딱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하자. 또 직무에 맞는 일을 내가 선택을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은 그런 걸로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이미 뭐 수년 전부터 블라인드 이제 전형을 하고 있고, 그것이 NCS 기반으로 되어 있다. 이제 능력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냥 이력서를 보고 학교 어디 나오고 또 어떤 이제 경력직이면은 어디서 근무했거나 특별한 이력이 있으면은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다 가려놓고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볼 수 있는 거는 딱 그거예요. 자기소개서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입사 지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입력하는 게 수강 내역밖에 없어요. 수강, 내가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그거하고, 신입은 뭐 경력을 넣지 않으니까 경력직이라면은 내가 무슨 일을 했었다 뭐 요 정도 경력을, 그 관련된 경력을 넣어야 되겠죠. 그 정도 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를 결국에 잘 써야 되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게 결국에 뭐냐면 굉장히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그동안에 살면서 뭐 경험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냐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글쓰기를 평가를 한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해요. 글쓰기를 잘하면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글쓰기를 잘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하는 게 모순이 있다라고 이제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틀에 맞춰야 되는 거는 맞아요. 틀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공기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방송대를 통해 가지고 좀 신입이나 취업을 이제 해야 될 그런 분들은 방송대를 나와가지고 공기업에 입사하는 게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블라인드니까 학교,
출신 이런 거를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수강을 했는지, 어떤 것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거니까, 형식상으로는 그러한 거니까 이제 어린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과목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공기업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면 좋다. 요거 하나 이제 가져와 봤어요. 공기업 입사 전형 직무 기술서거든요, 이게. 행정사급 전산이에요. 여기에 이제 공기업에서 요거를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NCS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보통신 분야의 정보기술, 그리고 정보기술 운영에 또 세 분류로 IT 시스템 관리, 이렇게 요 직무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내가 이제 그동안에 해왔거나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나 하는 분들은 입사 지원을 하면 되겠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IT 관련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교통안전공단 건데 전공이 컴퓨터 이런 거거든요. 컴퓨터 방송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보 처리하고 뭐 알고리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과목을 수강을 하면은 뭐 이런 거를 공기업에 지원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좀 뭐 장황하게 되게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그 공기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뭐 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될 테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경력직이 또 많고 그래가지고 좀 신입으로 하는 그 공기업이 있을 겁니다. 정기 채용이거든. 많이 뭐 하시겠죠. 뭐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정보가 도처에 막 널려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이고, 또 미리 그 NCS 여기서 틈틈이 좀 공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수업과 과제물의 비율, 요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수강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좀 관련시켜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다 보면 출석 수업이 많거나 혹은 과제물이 많아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수강 지정 교과목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비율이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과목을 내가 출석 수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출석 수업인 경우에는 출석 수업으로 할 수도 있고, 출석 수업 대체로 해가지고 과제물로 내가 신청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제물은 그냥 과제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이죠. 과제물로만 이렇게 전부 다 지정이 되면, 편성이 되면은 과제물 수행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좀 적당하게 이제 비율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출석 수업의 이제 장점은 그거예요. 과제물이랑 완전 달라요. 출석 수업이라도 과제물을 내기는 하지만, 출석 수업의 과제물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답안, 내가 쓸 수 있는 답안이 이 출석 수업 안에서 나오고, 그 출석 수업에서 어떻게 과제를 작성하면 된다는 것을 거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출석 수업 과제물을 수행하기가 훨씬 편해요. 과제물로 나온 거는 사전 지식이 없으면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뭐 조사도 필요하고, 주로 이제 내 생각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생각을 전에 얘기했지만 내 생각 쓰는 게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제물을 좀 어렵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출석 수업에 비해서. 출석 수업은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 틀 안에서 딱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출석 수업만 신청을 할 수도 없어요. 개설되는 과목이 다 출석 수업으로 편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과제물로 바꾼다 그러면은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이상적인 거는 이제 출석 수업을 한 뭐 4개 정도를 듣고 과제물을 한 2개 정도 하는 거, 뭐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대 3이나 4대 2 정도 하면은 괜찮을지 않을까. 그러면 확실히 좀 수월하거든요. 과제물은 어느 정도 그 제출 기한이 정해지잖아요. 공지가 되면은 4월이나 5월까지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뭐 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어요. 물론 또 막상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출석 수업은 수업을 들은 그 날부터 한 2주 정도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제 출석 수업도 나눠서 들으면은 또 되죠. 나눠서 그렇게 해가지고 분배를 하면은 내가 시간 관리를 하기가 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그 과목을 신청했을 때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학년하고 겹치지 않는지, 또는 출석 수업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뭐 여러 가지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하셔야 될 건데,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